어코드 실내를 보면은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9.5세대 같은 경우에는 문짝이라던가 이 센터페시아 있는 트림이 보면은 약간 우드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나마 지금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 하이글로시로 들어가 있는데, 하이글로시는 아무래도 데미지가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11세대 출고하신 분들이 실내 PPF라던가 랩핑을 좀 고려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10세대에서도 랩핑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고요. 오늘은 실내를 PPF, 블랙 PPF 아니면은 랩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PPF 랩핑 1세대죠. 굉장히 오래된 장인이 운영하시는 부천 큐비스트 업체를 가고 있습니다. 부천 큐비스트 도착했습니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랑 스티어링 휠 가운데까지는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이 굉장히 올드하죠. 이거 나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무늬만 넣고 이렇게 클리어를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일체감 있게 랩핑보다 블랙 유광 PPF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랩핑이랑 좀 달리 좀 고광택이기 때문에 순정틱하게 일체감 있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그래서 뒤쪽은 이렇게 우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운전석이랑 보조석 쪽, 그리고 중앙 송풍구 있는 데랑 저 앞쪽까지 해가지고 블랙 PPF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블랙 유광 PPF로 했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약간 좀 이런 계열, 약간 무광이죠. 그리고 색상은 다양해요. 원하시는 거에 맞게 뭐 카본도 있고요, 취향에 맞게 이걸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늬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상담 받아보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색상도 대조해보셔가지고 맞는 필름을 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혼다 이런 디자인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올드하거든요, 이 부분. 똑같이 그냥 이 유광을 여기다 올려주면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 유광 PPF를 하는 이유가, 실내가 뭐 데미지가 가는 경우는 크게 없겠지만 PPF는 힐링 쉴드라고 해야 되나? 그 자연스럽게 열을 가하게 되면은 데미지 복원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드 같은 경우도 랩핑이랑 PPF랑 좀 달라요. 나중에 제거할 때도 수월하고, 물론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랩핑도 제거했을 때 큰 리스크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필름류 같은 경우에는 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동호회도 보면은 가끔 알리라던가 테무에서 이런 뭐 재단된 거라던가 아니면 롤 형식의 랩핑지를 사가지고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나중에 제거할 때 본드 층이 다 남거나 그 본드 제거한다고 할 때 여기 데미지가 다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랩핑이라던가 PPF 시공은 웬만하면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스스로 하려다가 뭐 트림에 있는 핀을 부숴먹거나 아니면은 뭐 데미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퀄리티 차이도 좀 심하게 나겠죠. 아무래도 저 옆에 틈이라던가 저 송풍구 있는 그 라인까지 저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거를 직접적으로 탈거를 해가지고 필름을 씌워서 깔끔하게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쪽이 운전석 앞쪽 송풍구 방향이죠. 깔끔하게 탈거가 됐습니다. 이거 셀프로 하지 마세요. 이런 핀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할 때 이거 잘못하면 핀 부러지겠죠? 그래서 조심히 헤라로 이제 뜯어야죠. 아, 손상 안 가게 추가해 주시면. 전처리 작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금 하신 작업은 탈지한 겁니다. 9.5세대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해봤자 센터페시아랑 문 두 짝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하세요. 제가 이따가 결과물 보여드릴 건데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게 블랙 PPF거든요. 진짜 고강택이에요. 근데 블랙 PPF를 한 이유가 이 랩핑이랑 좀 개념이 달라요. 요즘 랩핑도 고강택으로 굉장히 많이 잘 나오긴 했어요. 예전에 랩핑 보면 아시죠? 우글거리고 오렌지 필 같고. 근데 요즘 랩핑도 정말 좋아졌거든요. 랩핑으로 하셔도 돼요. 랩핑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블랙 유광으로 할 거잖아요. 이 블랙 유광 PPF 같은 경우에는 자가 회복?
이라고 해야 되나? 자가 복원 기능이 있어요. 이 필름은 클리프 디자인 필름이거든요. 사장님 이게 자가 복원이 종류가 있잖아요. 네. 자가 복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한 가지는 스크래치를 냈을 때 예. 열을 주거나 예. 뜨거운 물을 붓거나 예. 이랬을 때 복원되는 제품이 있고.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데미지 나면은 뜨거운 물 부어야 돼요? 실내? 근데 클리프 얘네 거는 예. 스크래치가 나도 네. 자연적으로 열을 안 줘도 미세하게 기스가 복원이 되면서 사라져요. 그래서 뭐 따로 뭐 히팅을 주거나 예. 뭐 뜨거운 물을 막 붓거나 그럴 일은 없어도 돼요. 아, 괜찮아요. 그거는 진짜 큰 장점이네요. 네. 굳이 탈거가 필요 없는 부분은 저렇게 랩핑이 아니죠? 블랙 PPF를 싸가지고 네. 손수 재단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네. 모든 트림을 탈거했을 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나요? 뭐 약간 뭐 핀이 부러진다거나. 그렇죠. 이제 많이 해보지 않은 샵에서는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탈거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구조는 굳이 탈착을 안 하고 해도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 랩핑하고 블랙 PPF의 광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블랙 PPF는 거의 두 장이랑 흡사하죠. 아니 지금 보니까 이 새 거라 그런지 아래에 있는 하이글로시보다 더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은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처리도 정말 중요한데 이 재단하는 것도 진짜 기술이거든요. 이게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에 따라 뭐 수축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테두리가 다 뜨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셀프로 도전해 보셔도 괜찮긴 한데 좀 웬만하면은 이런 실내 같이 눈에 좀 자주 보이는 그런 구간도 그렇고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괜히 맡겨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또 뭐 알리산 태무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녹화 버튼을 눌러둔 줄 알았어요. 촬영이 하나도 안 되는데 헤드라이트 PPF도 시공을 요청드려서 한 겁니다. 테두리 마감선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이것도 클리프 디자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9.5세대부터 해가지고 약간 면발광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LED 라이트를 쓰는데 이 반사체 라이트거든요. 근데 이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값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가지고 PPF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PPF 필름을 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뭐 깨지고 파손되는 거를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필름이 뭐 전체 파손을 보호해주지는 않거든요. 세게 치면 당연히 부서지겠죠. 뭐 미세 그런 데미지는 보호해줄 수 있어도 저는 그것보다 이 차량이 주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가 이쪽에 누적이 됩니다. 근데 LED 뭐 제논 라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앞으로 이제 빛 반사를 했을 때 그 짜잘한 돌방들이 빛 반사돼서 보이게 돼요. 그 진짜 꼴 보기 싫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폰 보호 필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긴 돌방은 광택으로도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필름은 꼭 시공을 하십시오. 와, 광택감 장난 아니네요, 진짜. 현재 나온 필름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셀프 힐링기는 이제 네. 기스가 복원되는 기능, 그리고 이런 광택도 같은 경우 최강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되게 편하시죠. 이게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선명도 많이 틀리죠. 얘가 더 까맣고 더 그래 보이는데요. 랩핑도 지금 보시면은 광택감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진짜 이게 랩핑지거든요. 이 랩핑지도 굉장히 고광택으로 많이 나옵니다. 랩핑으로 하셔도 됩니다. 랩핑으로. 문 한쪽이 지금 시공을 아직 하고 있는 건데 진짜 깔끔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 저거랑 어때요? 확실히 더 고급스러워졌죠? 이게 일체감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운데까지 지금 탈거가 돼 있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하나 붙이는데도 이 시공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쵸, 오래 걸리죠. 확실히 랩핑이랑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그리고 얘네가 완전히 마르게 되면 더 광이 올라와요. 아, 그러겠네. 펴지면서 아, 그 복원력 때문에 쫙 펴지면서 어딨냐 블랙 PPF. 광이 확 살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틈새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마감이 진짜 훌륭합니다. 아예 원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송풍구에 있는 이 마감 쪽도 그렇고, 필름 시공은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기술이기도 하고요. 진짜 완전 순정 같습니다. 그냥 순정 같아요. 이게 완벽히 마르면은 광택감도 더 올라오거든요. 제가 차 가지고 와가지고 크게 한 건 없지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와. 자, 여러분, 시공이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졌죠. 기존에 있었던 우드 문양의 클리어 올라갔던 트림이 깔끔하게 하이글로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체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쪽도 기어봉부터 해가지고 다 블랙으로 원래가 돼 있었잖아요. 그거와 이어서 이렇게 블랙 처리가 끝까지 저 문자까지 이어지게, 와,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으로 해가지고 일체감 있어 보이죠. 훨씬 더 깔끔합니다. 진짜 깔끔해요. PPF이기 때문에 뭐 데미지에 대한 걱정도 없고 자체 복원이 되기 때문에. 마감도 근접샷 보여드릴게요. 진짜 깔끔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와, 근래 제가 했었던 시공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밤색 무슨 이상한 나무, 진짜 많이 올드해 보여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블랙으로 깔끔하게 처리되니까 올해 했던 시공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실내는 자동차 오너가 가장 많이 보게 되죠, 외관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주는 즐거움도 그렇고 엄청 중요합니다. 실내 디자인이 정말 중요해요. 랩핑보다 블랙 PPF로 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9.5세대도 그렇고 10세대 클리어가 올라가 있는 거는 모두 시공이 가능해요. 저처럼 블랙 PPF를 하셔도 되지만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블랙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하이글로시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나면은 복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대로 쌓이고 클리어가 얇기 때문에 광택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차를 좀 아끼시는 분들은, 제 차는 어차피 연식이 좀 됐으니까 크게 그래도 관리하긴 하는데 11세대 사시는 분들은 이런 블랙 포인트는 PPF 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퀄리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오늘 제가 시공한 부천 큐비스트는 이 업을 하신 지 한 20년 되셨을 거예요. 정말 저도 업계에 있었지만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퀄리티는 고무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만족스럽고 그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시고, 랩핑이라던가 PPF 꼭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필름 시공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진짜 검증된 업체, 손기술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가시는 거 추천하고, 약간 서울, 부천, 인천, 경기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천 큐비스트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